자, 이어서 단어를 하나하나 보지 않고 단어 집단을 한 덩어리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문제점을 한번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뤄왔는데 늦게 읽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regression이 있었죠. 되돌아가서 읽는 거죠. 근데 영어 모국어 화자와 달리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영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 되돌아가서 읽는 것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역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피드 리딩용 특화된 문법, 단순한 문법을 적용을 하면 그게 바로 영어식 수식구조, 사고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단순화 시킴으로써 정보 처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구조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pronouncing the words, 즉 속으로 되뇌어 읽기입니다. vocalization 혹은 subvocalization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강의에서 손을 입에 갖다 대면서 리마인딩을 하는 거죠. 입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촉감을 느끼면서 속으로도 발음을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필수 어휘만 소리내서 읽는 거죠. 어차피 보컬리제이션이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거를 최대한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키워드만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소리를 내서 발음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속으로 소리를 내면 자연적으로 발음 기관이 바빠지면서 읽지 못하게 되는 거죠. lack of vocabulary, 즉 단어가 부족한 문제. 이것은 문맥 활용을 통해서 혹은 단어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해결책 말고도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드 리딩에서는 너무 많은 걸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도 물론 스피드 리딩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 단어를 학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lack of concentration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미가 없으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재미있게 즐기면 이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장에서 살펴볼 내용으로 단어하고 단어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 거죠. word by word reading. 이것의 해결책으로서 여러 단어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 역시 여기서도 스피드 리딩 특화 문법을 활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스피드 리딩 문법을 활용하기만 해도 굉장한 속도의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응용이 되면 그 단위들을 더 붙여가지고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번 장에서는 단어와 단어를 따로따로 떼어보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내서 읽는 것도 더욱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정보가 빠른 속도로 뇌리로 가서 박히겠죠. 그러면 읽을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단어 그룹을 하나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그 그룹에서 의미의 덩어리를 유추하는 것, 이런 능력을 이번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ield of focus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단위 내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읽을 때 reading a line, 줄을 읽을 때
우리가 단어에 주로 집중해왔죠. 이것이 기본 집중점이죠. Point of Primary Focus입니다. 근데 기본 집중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눈이 꽂히는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 지점의 좌측부터 어느 정도까지의 우측까지 시야의 폭을 이른바 Field of Focus라고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범위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erception Span, Peripheral View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면 시야의 폭이다. 인지 폭 혹은 주변시라고 합니다. 주변시. Peripheral View. 눈을 움직이지 않고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시야죠. 그래서 이 Field of Focus를 이용해서 단어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묶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는 3단어에서 4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적을 때도 많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단어를 한 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자 같은 지시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듯이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Star Trek The Next Generation 이라는 소설이죠. 텔레비전 시리즈용 소설인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 보라는 거죠. 한 번씩. Space부터 Final까지, Frontier부터 These Are까지. 이거는 문법적인 단위나 의미 단위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커서를 움직이면 선생님 커서를 움직인다는 게 커서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두 단어에서 3단어 정도의 시야 폭을 가질 경우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런 반면에 4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 폭을 가질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Space the Final Frontier 여기까지 하나로 보고요. These are the voyages 하나로 보고요. Of the Starship Enterprise 하나로 보고요. Its continuing mission 하나로 보고요. To explore strange new worlds 하나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스피드 리딩용 문법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명사어, 수식어, 동사어, 수식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명사어가 어떤 거죠? 스페이스가 명사어고 프론티어가 명사어입니다. 그렇다면 프론티어가 왔을 때 수식어가 올 수 있겠죠. 바로 앞자리가 수식어 자리입니다. Final Frontier. 그러니까 명사어, 수식어, 명사어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어가 2개가 연결돼서 동격으로 된 거죠. 콤마는 equal이라고 우리가 이미지 형상화를 시키면 좋습니다. 여기는 또 역시 명사어라고 할 수 있죠. 대명사니까요. These. 그 다음에 동사어. Are, the voyages. 이 전체를 명사어. 그러니까 명사어, 동사어, 명사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of부터 enterprise 전체가 수식어죠. 뭘 수식합니까? voyage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is continuing mission에서 명사어가 먼저 일단 명사어를 먼저 찾습니다. 수식어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명사어를 먼저 찾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어니까요. 미션이 명사어입니다. 수식어가 또 오겠죠. 앞자리입니다. continuing, is 2가지가 왔습니다. 또 to worlds까지가 콤마로 연결되어 있죠.
또 to부터 life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to words 하나, to life 하나, 이것이 둘 다 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션을 수식하는 것이죠. 동격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격도 수식어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수식어냐 피수식어냐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단순화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미션에 수식어가 2개 붙었고 전체가 명사어의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부터 words까지가 수식어인데 미션을 수식하고 있죠. 근데 to는 동사어로 이루어진 to죠. to 부정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동사가 있으면 역시나 수식어가 또 오겠죠. 수식어가 여기서는 사실은 strange new words를 명사어죠. 이게 이 명사어가 동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죠. 목적어도 사실은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words가 명사어죠. 수식어가 2개 왔습니다. to seek out new life. 이것도 전체가 수식어로 그랬죠.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당연히 동사가 있고 동사의 수식어 out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out부터 life까지가 수식어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seek out을 동사로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new life도 역시 명사가 있으면 앞에 수식어 new가 왔죠.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고요. civilization이 명사어인데 그 수식어 new가 왔습니다.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전체를 하나 보면은 to부터 before까지 전체가 하나의 구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위에 있는 to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마치 문장이 하나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to로만 연결돼서 구두점이 찍혀 있죠. 마침표가. to를 보면은 역시나 동사어가 있을 것이다. 고가 동사어. 앞과 뒤는 수식어 자리라고 그랬죠. 앞에 boldly 왔습니다.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역할을 하고 있죠. 뒤에는 where부터 before 전체가 고를 수식하는 수식어죠. 근데 where가 역시나 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동사와 명사가 또 있죠. 여기서 또 보니까 명사어가 있고 no one 명사어죠. 동사어는 has gone이죠. 역시 수식어는 before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조합에 불과하다. 그걸 어떻게 조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일단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명사와 동사어 이걸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단지 구조가 누가 누구를 수식한다. 그걸 편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명사어 수식어로 동사어 수식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space, the final frontier. 보이죠? 구조가. These are the voyages. 보입니다. 중간에 동사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Of the Starship Enterprise. 보입니다. 전체가 수식어. Its continuing mission. 보입니다. To explore new strange new worlds. 보입니다. To seek out a new life. 보입니다. And new civilizations. 보입니다. To bold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보입니다. 상당히 잘 보이죠? 근데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나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단순한 문법에서 정한 그 단위 이상을 한눈에 보는 거죠.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페이스부터 these까지 한번 봤던 똑같은 내용이니까 눈만 확장하면 되겠죠. The voyages of the starship 전체가 하나고요. Enterprise is continuing mission까지 다 보이고요. 쭉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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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개 두 단어에서 세 단어가 일반적인 군의 단어 개수라면 두 번째는 네 단어가 바로 한 집단의 단어 개수죠.
세 번째는 사실 여기서는 4-5단어라고 그러는데 6단어에서 7단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된 소설책이든 영어로 된 웹페이지든 간에 일단 보고 손으로 포인터를 삼습니다. 포인터, 지시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책일 경우에는 빨리 넘기는 방법을 지난번에 학습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복귀하고 빠르게 넘기는 것을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eye movemen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본다. 그런데 의미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의미를 치중하면 그것이 신경이 쓰이니까 차라리 모르는 단어로,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는 책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영어가 의미가 안 들어오면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만은 지금 확인해라. 눈의 시야가 좁을 때는 바로 이런 경우죠. 픽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로. 그런데 눈의 시야가 넓을 때는 바로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subconsciousness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다시 보면요. 이 perception span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픽세이션을 다시 봤습니다. 픽세이션이 눈이 머무르는 곳이죠. 이렇게 머물다 보면 다시 되돌아가서 이 부분이 겹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보면 안 되고 전체 단어 여러 개의 단어를 한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독서가는 즉 독자는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독자는 더 넓죠. 시야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여기서 명사어를 찾아야 되고 동사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어죠? 크게 눈을 확장하십시오. 눈에 반드시 보이는 것만, 눈이 꽂히는 것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크게 보려고 생각하십시오. 크게 보니까 another부터 me reading까지가 보이더라. 왜냐면은 is가 나오니까요. 이 동사어를 중심으로 앞에 것도 명사어, 뒤에 것도 명사어겠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전체가 명사어일 텐데 그 명사어는 사실은 명사가 있을 테고 그 명사어에 또 수식어가 있을 테고 또 다른 명사어에 수식어가 있을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보니까 another reason부터 reading까지 전체가 명사어인데 그 안에서 또 명사어가 reason이 있죠. reason. 그걸 수식하는 게 앞에 자리도 수식어 자리, 뒤에 자리도 수식어 자리입니다. 앞에 자리에 another 왔죠. 뒤에 자리는 for부터 reading까지가 왔습니다. 근데 for부터 reading을 보니까 이 안에도 명사어가 또 들어있더라. 왜? for가 전치사니까 명사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명사어 reading 나왔습니다. 이 안에 또 수식어가 pu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복잡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전체가 다 명사어라고 그랬죠. is를 사이에 두고 many people부터 talking about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화시킨 문법을 다시 적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 대시니까 전체가 명사어지만 대시이기 때문에 안에는 주어 동사, 즉 명사어 동사어가 또 오겠다. 보니까 read가 또 나왔죠. 동사어죠. 그 앞에는 명사어가 나오겠죠. 명사어 people이 나왔는데 명사어를 수식하는 게 many가 나온 거죠. 전체를 하나로 봐서 명사로 볼 수도 있지만 people을 수식하는 게 many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명사어를 어디까지 보겠냐? 수식어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명사어로 보겠냐? 아니면
명사어 하나를 진짜 수식어 빼고 명사어 하나를 보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은 걸로 보겠냐에 따라서 시야의 넓이가 결정되죠. many people을 전체를 하나의 명사어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ad 나왔습니다. 또 read가 나오니까 뒤에 수식어가 나오겠죠. read를 수식합니다. so slowly. 그런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대시 또 생략된 거죠. so that 용법인데 그거는 모르더라도 뒤에 보니까 바로 동사와 명사어가 또 있더라. 동사어 나왔죠. have. 명사어는 앞에 day죠. 또 뒤에 명사어 또 나왔어요. time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수식하는 것이 difficult가 나왔다. 그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사실 이거는 수식어죠. 근데 in이 생략된 겁니다. 이건 have time, difficult time in 이건데 in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in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time을 수식하는 명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have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식어가 어떤 걸 수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의 차이는 안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이 있으니까 in 안에는 동명사나 어쨌든 동사어나 명사어가 오겠다. 바로 remembering 나왔죠. 이게 근데 동사어니까 뒤에 역시 명사어가 오겠죠. what부터 talking about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가 명사어지만 안에는 명사어가 또 있고 동사어 있고 수식어가 있고 여기에 명사어 있고 동사어 있고 다시 명사어가 있고 이것을 수식하는 또 수식어가 있고 수식어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니까 바로 동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어의 수식어인 명사어가 뒤에 나와 있더라. 근데 what은 또 역시나 what과 about까지 간접 의문이니까 이것도 역시 동사어 명사어가 또 오겠죠. 명사어가 왔습니다. author 동사어 is talking about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They cannot see 봅니다. they가 명사어죠. see가 동사어죠. cannot이 수식어로 봅니다. 단순한 문법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전통 문법은 틀립니다. 우리가 cannot을 수식어로 보는 사람은 없죠. 전통 문법에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혁신적인 문법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수식어 아니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see의 수식어가 cannot입니다. 뒤에 명사어가 왔겠죠. the forest. because는 딱 나오는 순간 이것이 접속사니까 역시나 주어 동사, 즉 명사어 동사어가 또 오겠다. 명사어 왔습니다. they. 동사어 be lost 왔습니다. 수식어 among the trees 왔습니다. literally they often bore. 여기는 문장이 잘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최초로 적용하는 스피드 리딩용 문법. 이 문법 하나 가지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영어의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니까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몇 번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것이 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3강 2부를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강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 드렸던 대로 기억의 종류, 기억의 원리, 그 다음에 수동적 독서, 능동적 독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Short term, intermediate, and long term. 이것은 기억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것인가 기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죠. 짧게 기억하면 short term, 중간 기간을 하면 intermediate, 장기 기억은 long term memo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고를 해드리면은 10강에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림이라든지 패턴을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론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10강에서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억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acquisition, 습득,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retention, 보유하는 겁니다. retrieval,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습득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집중을 하는 거죠. pay attention.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갖는 거죠. 네 번째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나중에 이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기억의 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이것은 쉽게 생각해서 쉽게 입력이 되면 쉽게 보유가 됩니다. 어렵게 입력이 되면 어렵게 보유가 되죠. 그게 우리 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어렵게 공부하면 문법을 잘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남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잘 활용할 수 없듯이 문법을 쉽게 배우면 기억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을 쉽게 끄집어낼 수도 있죠. 자, 기억을 끄집어내는 단계, 메모리 리트리버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내냐? 쉽게 끄집어내야 될 텐데 바로 시각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심적인, 심상의 그림을 눈으로 보는 거죠.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청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합니다. 이거는 운동적인 것이죠. kinesthetic.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뭐 감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촉각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습니다. 페인트의 그런 신선한 냄새. 신선하진 않지만 어쨌든 냄새를 맡습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게 아니라 새로 칠한 페인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맥상 코트를 신선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 이것은 그러니까 후각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감각적인, 즉 오감을 활용하는 단어 기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는, 읽은 것을 기억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리니어가 있습니다. 리니어는 로트를 하는 겁니다. 읽은 직후에, 읽으면서 혹은 읽은 직후에 노트를 하는 거죠. 키워드는 핵심어만 따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거죠. 이것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argin re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margin reading. margi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자리, 빈칸, 공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margin reading이라는 것은 이 빈칸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이해한 대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context mapping이라는 게 바로 맥락이죠. 컨텍스트, 상황이죠. 상황. 이것을 그 지도로, 심상의 지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마인드 매핑도 역시 마음의 지도죠. 마인드 매핑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덱싱. 인덱스는 말 그대로 색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카드라는 이런 카드, 나중에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해주는 그런 단어장 같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색인을 만들어서 목록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그 기억의 기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썼던 그 기법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기법을 각각 써봐라. 여러 가지 기법을 확인해 보는 거죠. 어떤 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그 다음에 1분간, 최대 1분간 읽어봐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바로 메모리 테크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지식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게 가장 자기한테 맞는 것인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능동적 독서, 수동적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동적 독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동적 독서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읽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chronological. 그 다음에 예문을 들어서 읽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but이라든지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연결사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A 과정은 B 과정으로 연결되고 그 과정이 다시 C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동적 독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능동적 독서를 보겠습니다. 능동적 독서. 능동 독서의 방법론으로서는 핵심 생각을 찾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매 챕터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매 문단마다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니다. 바로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 문단을 다 읽는 것을 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읽는 거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온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실전 강의에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별적 독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3강은 이렇게 2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스피드 리딩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라이팅, 글쓰기,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더욱더 관심 있어 하는 리스닝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스피드 리딩 기법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